안녕하십니까, 장서왕 전입니다. 이제부터 생각날 때마다 재밌었던 썰, 그리고 뭐 중요했던 썰들을 하나씩 풀어볼 건데, 때마침 저한테 알바를 하면서 일을 배우고 있는 친구 한 분이 있는데, 한 명이 있는데 진짜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단순 작업인 리스팅 작업만 하다가 이게 많이 지겨운가 봐요. 좀 일을 빨리빨리 배우고 싶고, 매출을 일으키는 것도 보고 싶고, 이제 그 뒤에 일들을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큰 그림을 알려달라. 어떻게 하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해서 뭐 바쁜 거 핑계, 뭐 해주기 싫은 거 핑계 해서 계속 미루고 있었어요. 이게 왜 해주기 싫냐? 이 디테일한 이야기를 처음에 듣고 버티는 분을 많이 못 봤거든요, 제가. 왜냐면 뭐 제가 설명하기 나름이겠지만 실제로 제가 경험했던 그 많은 문제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친구한테 이런 과정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이런 과정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된다는 구체적인 이야기까지 해가면서 이런 단계를 설명했을 때 이제 리스팅을 시작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제가 아주 많은 분들한테 이런 전체적인 그림부터 설명을 한번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100이면 한 99? 중간에다 보겠어요. 이거 다른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계속해서 하시는 분은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두 종류. 그러니까 이 당장 돈이 매우 급한 사람, 그리고 이 일에 매우 흥미를 느끼는 사람, 이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근데 흥미를 느끼는 사람은 저처럼 좀 이상한 사람들 아니고는 잘 없어요. 지겹거든, 이 일이. 그리고 진짜 절박한 사람이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접근 단계부터 어떻게 일을 해야 되지 하고 막 자기가 열심히 찾고 접근한 분들이면 그런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겠지만, 이미 내 주위에 이렇게 해서 돈을 좀 벌었다는, 이렇게 해서 돈 좀 벌었다고 하는 친구가 있다. 그럼 걔한테 이야기를 듣고 나도 해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접근이 일단 됐기 때문에, 남들, 그러니까 안전바닥부터 시작해서 지인도 없고 뭐 물어볼 사람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던 사람들보다는 절박함이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절박함도 없고 흥미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디테일한 걸 설명하면 중도에 다 포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번에도 당연히, 그러니까 완전 노가다인 리스팅 작업부터 꾸준히 해라, 그거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했죠. 그렇게 아니나 다를까 설명을 해주고 나니까 친구의 표정이 너무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이게 뭐 쇼핑몰이 많잖아요. 뭐 제가 알고 있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유메프, G마켓, 옥션, 또 어딨냐, 하나 더 있어야 될 텐데, 인터파크, 기본적인 이렇게 하면 7개잖아요. 이렇게 7개 사이트에 가입을 해야 되는 절차. 그 전에 뭐 사업자 내고 통신 판매업 신고하고, 식품, 뭐시기고 교육 듣고 또 신고해야 되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 뭐, 교육 듣고 신고해야 되고, 이렇게 저는 기억도 잘 못해요. 왜냐?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를 안 했거든. 하면서, 해야 된다더라. 하고, 이거 필요하다더라. 하고. 그렇게 단계, 뭐,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겪어오고 헤쳐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못 모르고, 그냥 해왔던 거기 때문에, 뭐, 별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쌓아놓고 보면, 어렵지는 않지만 이 자질구레한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를 못 버티고 사람들이 많이 나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친구도 표정이 너무 안 좋길래 제가 뭐 다 할 수 있다. 이거 뭐 어려운 일 없잖아. 뭐 귀찮은 일들이 많은 것뿐이지. 그리고 뭐 내가 일이 익숙해지고 나면 알바든 직원이든 고용을 해서 그 번 돈으로 직원 월급 주고 이런 반복적인 노가다 일들은 직원한테 좀 넘기고 이런 영업적인, 그리고 이런 머리를 써야 되는 전략적인 일들을 내가 하면 이런 게 점점 커져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줬지만, 과연 포기할까? 내가 지켜보겠어. 너 포기할 건지 안 할 건지. 내가 이때까지 나름 많이 가르쳐줬으니까 뭐 포기 안 하고 쭉 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존버 이야기랑 기초부터 한다는 이야기랑 같이 가는 건데, 여러 가지 존버 이야기가 있지만, 오늘의 존버 썰은 국내 위탁 제품으로 했을 때 처음으로 매출을 800인가? 1000만 원 가까이 처음으로 달성을 하고, 1000만 원 안 됐었어요. 근데 그게 한 800 정도를 달성을 하고, 제가 옛날 유튜브에도 나오는데 그때 순이익이 150 정도 했었어요. 그 마진 20%가 안 됐는데, 그때 썰을 한번 풀어볼게요. 제가 이 쇼핑몰을 시작한 지 한 3, 4개월 됐을 때 그때인데 2018년 아니지 19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했고 국내
그 공장들을 돌아다니면서 위탁을 따고, 그리고 운동용품, 본사와 그 유통업체, 도매 업체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판매권을 따고 했던 그때 시기거든요. 그때 매출이 잘 안 일어났어요. 한 3개월 동안. 팔리는 제품은 있었는데, 워낙 단가가 싼 제품들을 많이 제가, 위탁 권한을 따왔고,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아주 작았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이제 운동용품 쪽 제품 사입이랑 위탁을 동시에 했었거든요. 좀 그쪽 운동용품 쪽에 제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게 잘 나가는지를 알았어요. 근데 이게 마진은 없었지만 판매 경험도 쌓고 미끼 상품이라고 하죠. 그 미끼 상품들을 깔아놓기 위해서 그런 제품들도 사입해서 판매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출이 한 1, 200 정도는 일어났는데 그게 얼마 남겠어요? 그 1, 200 해가지고. 마진이 뭐 10%에서 20%선 왔다 갔다 그랬어요. 왜냐면 그때 진짜 경쟁이 심한 제품들을 많이 제가 접근을 했거든요. 팔리긴 팔리는데 경쟁이 심해. 그러니까 마진은 안 남지. 그러니까 주력이 될 수 없는 그런 아이템들이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019년 7월에 8월인가 7월인가 그때 노노 재팬이 완전 대박 터졌어요. 근데 제가 이걸 뭐 노린 건 아니지만 그 운동용품 쪽이 잘 안 되고 있었긴 했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마진은 안 남지만 조금씩 팔린다는 걸 알았고 그러면 내가 이 운동용품에 관련된 브랜드들을 가능한 내가 최대한 많이 판매권을 따온다면 마진은 안 남지만 꾸준히 나가는 위탁 상품 뭐 조금은 공부하셨다면 아시겠지만 위탁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재고를 안 가지고 가고 영업 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 도매처나 공급처에서 주는 정보를 쇼핑몰에 올리고 주문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고객 정보를 그 도매처 위탁처에다가 주고 배송을 시키는 그런 영업 사원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쇼핑몰 올리고 판매하면 되는 거라. 그럼 주문 들어오면 정보 주면 되는 거라. 그러면 돈이 꽂히네. 그렇게 벌리는 일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많이 깔고 남들과 차별화가 조금만 두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많은 브랜드들을 계속 접근을 했어요. 좀 작은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총판에 다이렉트로 연락을 했고 좀 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접근을 해봤어요. 그 본사에 전화해서 당신네 브랜드 하고 싶다. 나 원래 이런 브랜드 하고 싶은데 당신네 브랜드도 하고 싶다. 저 원래 영업 사원이었고 영업 잘하는데 한번 잘 팔아보겠습니다. 그 뒤에 말은 솔직히 없어도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그냥 나를 어필하기 위해서 한 이야기였죠. 그렇게 하면서 점차 이렇게 업체들을 늘리고 있었는데 제가 6월 달에 한 개 업체 그리고 7월 달에 한 개 업체를 추가로 이렇게 위탁권을 땄거든요. 장사가 안 되지만 계속 꾸준히 두들겨가지고 다이렉트는 못 땄지만 이 중간에 있는 도매 업체를 통해서 딴 업체도 있고 한 군데는 계속 두들겨가지고 다이렉트로 우리나라 총판 에이전시라고 해야 되나? 그 총판이랑 다이렉트로 거래를 할 수 있게끔 땄어요. 그런데 두 브랜드가 국내 브랜드야. 그러다 보니까 노노 재팬이 딱 터지고 이 브랜드가 이 운동용품이 그 대세가 일본 용품들이에요. 일본 브랜드가 제일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런 추세였는데 노노 재팬이 딱 터지니까 주문이 미친 듯이 들어오더라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 느낌상. 왜냐면 하루에 한두 건 들어오던 그 시기였는데 들어와봐야 뭐 만 원도 안 하는 식품들 막 나가고 운동용품 이렇게 싼 옷들 한두 개 이렇게 나가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는데 갑자기 신발 쪽 그리고 위아래 세트 그리고 단체복 이런 거 들어오는 거야. 신발만 해도 10만 원대 이상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마진율 20% 잡아도 하나 팔면 2만 원 남잖아요. 그렇게까지 안 남는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만 원, 2만 원 남는 주문건들이 하루 10몇 개씩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들어오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경험을 한 번도 못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앞뒤 없이 존버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런 브랜드류의 제품들은 마진은 많이 안 남지만 그 고객 니즈는 있고 이런 카테고리 그러니까 이런 브랜드를 다양하게 내가 깔아놓으면 자잘하게 계속 나갈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두들겼고 두들겨도 안 되는 곳은 좀 우회해가지고 다이렉트로는 못 받지만 도매점 이런 쪽을 통해서 또 물건을 받고 해서 그 달에 처음으로 100만 원을 넘겼나? 100만 원을 넘기면서 160만 원 순수 마진을 챙겨갔죠. 회사 다니면서. 아까도 했지만 이 위탁일은
처음에 업로드 해놓고는 큰 일이 없어요. 그 고객 CS 정도만 해주는 거. CS도 뭐 전화 올 때마다 받은 것도 아니고 뭐 문자로 돌려가지고 뭐 몇 분 뒤에 연락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의 주실 내용을 문자로 주시면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회사 생활하면서도 전 담배는 안 피지만 뭐 화장실 갈 때 화장실 간다라고 얘기해놓고 모아놨던 CS 한 번에 처리하고 그 안 된 것들은 집에 퇴근해가지고 마무리하고 아침에 출근할 때 주문 넣고 점심때 아무도 체크하고 뭐 이런 식으로만 일을 했는데 월급 외에 수익이 150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뭐 이게 한 달 그렇게 하고 제가 말했지만 생긴 지가 3-4달 정도밖에 안 된 그런 쇼핑몰이었기 때문에 그 고객들의 그 판매 리뷰도 별로 없었고 판매 실적도 많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원래 판매를 많이 하고 있던 쪽에서 금액을 좀 흔들고 광고 넣고 이러면서 저희 매출이 좀 줄어들면서 한 100만 원 초반대로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연말까지. 분명 이걸 봤을 때도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면, 그냥 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다, 안 맞다를 구분 못 하겠다. 그럼 주위에 성공과 실패를 한 사람들의 사례를 많이 들으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19년도 당시에 많은 미팅을 참석했었고, 뭐, 교육, 그리고 뭐, 단톡방, 카페, 이런 데를 많이 기웃거렸어요. 그 사람들 추세도 보고, 실제로 전화를 해서 동영도 들어보고, A라는 회사에서 들은 정보를 B라는 정보에다가 흘리면서, 스파이 짓을 했다는 게 아니라, 이쪽 계열에서는 옷이 잘 나간다더라. 이쪽 계열에서는 옷이 잘 나간다는데 이쪽은 어때요? 뭐 이쪽이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좀 아는 척 이야기하면 B쪽에서도, 이놈 초보는 아니네? 좀 안 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우리 브랜드는 이 브랜드랑 다르게 어떤 제품이 잘 나갑니다라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갔던 결과가 그 달에 처음으로 150을 벌었던 결과를 낳았고, 실제로 더 웃긴 거는 그때 세팅한 이후로 2019년도 제가 7월에 세팅했댔잖아요. 그 뒤로 조금씩 더 업로드도 하고 하긴 했지만 거의 손이 안 댔어요. 재고만 좀 파악해주고. 그리고 지금 얼마야, 지금. 2021년 9월이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2년 동안 신상을 거의 올리지도 않았어. 재고만 좀 파악해주고. 이런 상태인데도 매출이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크진 않아요. 이제 100만 원 못 벌어요, 이걸로. 100만 원. 워낙 놓아둔 상태라서 돈을 못 벌고 있고, 지금 다른 직원을 고용해서 그쪽을 이제 다시 살려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는 못 살리고 있어요. 어쨌든, 결론은 그거라. 하고자 하는 방향이 맞는지를 검토를 하고, 맞다 생각하면, 계속 그냥 파기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전략도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걸 더 잡할 수 있을까 전략도 세우고, 계속 두들기면서도 전략도 수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기본 베이스를 갖게 되고, 노노제팬이라는 그 찬스가 왔듯이 언젠가는 그런 찬스가 온다고, 이렇게. 내가 준비가 돼 있으니까. 요거 A도, B도, C도, D도 팔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기회가 왔을 때 내가 더 경험이 있었다면, 그 제품들을 한두 개 팔리기 시작했을 때 반응이 왔을 때 더 싸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찾든지, 아니면 그때 당시에 많이 팔렸던 제품들을 미리 사입을 해서 지어놨다든지, 이렇게 경쟁력을 더 갖췄으면,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많이 팔았겠죠. 근데 그런 경험이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거쳤고, 어쨌든 그때 경험에 의해서 된다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잖아요. 존버는 정리한다. 일단, 좀 가볍게, 순이익 150만원, 160만원 벌었을 때 이야기를 한번 털어봤습니다. 다음 할 거 없을 때, 존버 이야기 2번째 할 건데, 그때는 좀 단위가 커졌어. 이때까지 판 거 중에 제일 많이 팔았던 그 달의 기억을 한번 털어보겠습니다.